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마터면 사기 결혼을 당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졌고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직원을 많이 두고 있죠. 다행히도 첫 시작부터 잘 되어서 또래에 비해 일찍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처음 20대 때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뜯어 말렸어요. 워낙 좋고 유명한 화장품이 많기도 하고 돈도 백도 없는 제가 어떻게 성공하겠냐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다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서 아무런 도움 없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악착같이 벌었던 돈으로 시작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 화장품은 승승장구했고 더 큰 사업체가 되었죠. 지금은 직원이 많이 있고 열심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사장님이 된 저는 열심히 일에 매진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제 사업도 안정기가 왔으니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도 만나고 술도 먹고 놀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편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를 많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연애는 하고 싶었어요. 결혼도 일찍 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 편인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가 한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 사장님이었는데 가게도 너무 예쁘고 음식들도 20대 여성들을 저격하여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이 젊고 잘생기셨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시고 젠틀하신 모습을 보고 그 가게에 자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저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일주일에 5번은 그 식당에 가니까 사장님이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서비스도 자주 주셨고 한두 달이 지나니까 안부 인사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음식이 좋아서 무턱대고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저와 같이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그냥 지르고 본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와 사장님이 닮은 구석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커피도 몇 번 사드리고 사장님께서 신메뉴를 연구하실 때 제가 먼저 맛을 보기도 하고 가게 문이 닫으면 밥을 먹으러도 몇 번 혼자 갔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이야기도 잘 통하니까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사장님도 저를 평범한 여자로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촉이 있었기에 사장님이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둘 다 좋아했으니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둘 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각자 바빠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가치관도 잘 맞아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남녀 이성 문제도 부딪히는 게 전혀 없었죠. 솔직히 저는 사귀는 몇 년 동안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연애를 했지만 질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놀라운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요리에 대해 얼마나 부족한지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가고 싶대요. 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빨리 갔다 올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양심에 찔려서 제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다릴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이란 게 작은 기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공부를 하러 해외에 가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저도 워낙 일에 진심인 사람이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공부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바로 남자친구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 저도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싶어서 한창 바쁠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 할 일을 하면서 살면 금방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가 짧게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이나 되었으니 믿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연락도 꼬박꼬박 잘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해외로 떠났어요. 동남아 음식을 배우고 싶다며 동남아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혼자 남아 일에 매진했지요. 처음에는 빈자리가 많이 느껴져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갈수록 적응이 되었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 연락이 잘 안 되긴 했지만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는 꼭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째부터 남자친구가 전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잠수 이별이라도 당한 것처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는 안 됐지만 편지가 오더라고요. 해외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편지가 왔나 싶었지만 하지만 주기적으로 남자친구는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학한 지 2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드디어 만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남자친구를 봤어요. 그동안 남자친구는 살도 많이 타고 얼굴도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공항에서 그때 정말 부둥켜 안으며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전부 다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자친구는 한국에 적응부터 하고 천천히 가게를 차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고 제가 열심히 지원해준다고 했어요. 오래 떨어져 있었지만 예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졌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항상 말로만 들었고 장거리 연애를 해서 안타까워했는데 이렇게 잘 지내는 저희를 보고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친절하기까지 하니까 벌써부터 형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우선 남자친구는 결혼 후에 가게를 차린다고 했고 계속 식당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길 바랬어요. 제가 지원해 줄 수 있고 돈을 꼭 남자가 벌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말이죠.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행복했고 당장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서로에 대해 비밀이 없다 보니 휴대폰 비밀번호를 다 알아요. 하다못해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아는 사이입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의심하지 않아서 휴대폰을 잘 안 보긴 하는데 그때 휴대폰 인증번호가 남자친구한테 가서 잠깐 볼 일이 생겼어요. 문자를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집에 오면 안 돼? 보고 싶어 해.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 번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청나게 믿었던 사람이니 이 문자를 보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없으니 남자친구가 놀라서 오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밀며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거 스팸 문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스팸 문자랑 조금 다르게 생겼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보라며 뭔가 말투가 외국인 같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다시 보니 문자온 내용이 한국인이 쓴 것 같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자신이 해외에 있다가 와서 이런 스팸 문자가 많이 온다고 했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었어요. 남자친구가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가
하며 의심했던 그 몇 분 동안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무튼 그 뒤로 저희는 다시 잘 지냈어요. 의심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그 뒤로 스팸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기 전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몇 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싶었네요. 저는 온갖 선물들을 사들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하이톤의 목소리로 반겨주셨고 식탁에 음식이 잔뜩 놓여져 있었죠. 밥에 반찬들도 다 올려주시고 생선가시도 다 발라주시면서 딸보다 더 딸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워낙 철이 없고 사고도 많이 쳤는데 다 이해해주는 아가씨는 우리 며느리밖에 없을 거야.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머릿속으로 응? 무슨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지? 라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에이, 엄마는 뭘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래. 라며 말을 잘랐습니다. 저와 사귀는 내내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이 없고 저한테 말을 한 게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러면서 상황을 정리하시려고 호호호 웃으셨고 다른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가씨 만나고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까지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들은 다 별로였는데 아가씨는 너무 마음에 드네. 우리 아들이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줘요.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놀랐습니다. 남자친구가 저 말고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사 자리 내내 머릿속에 그것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실직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저와 만나기 전에 어린 시절에 만났던 여자를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워낙 예의가 없고 성실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때는 왜 반대하냐고 화를 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와 저는 정말 반대고 지금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주었죠.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이 괜찮아지는 거 있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번도 제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온 적이 없으니 부모님이 너무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명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친오빠예요. 저희 오빠는 워낙 동생 바보여서 자기 빼고 세상에 있는 남자들 다 늑대라며 남자를 만날 때 무조건 자기 허락을 맡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줄 때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아끼는 건 알았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무튼 며칠 뒤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며칠 전부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결국 당일이 되었고 남자친구는 선물을 바리바리 산 채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다들 현관문까지 나와서 남자친구를 반겼는데 오빠는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 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거실에 들어와서 제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와 오빠가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했죠. 저희 부모님과 저는 뭐야? 아는 사이야? 라며 놀랐고 순식간에 저희 집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너 이씨 미친놈아! 라며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었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부모님과 저는 너무 놀라서 오빠를 말렸죠. 셋이서 오빠를 떼어내려고 해도 오빠를 말리기 힘들었고 겨우겨우 붙잡고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갑자기 맞아놓고서는 이유를 안다는 듯이 화를 내지 않았죠. 그런데 오빠는 화를 내면서 가만히 서 있지 못했고 머리를 부여잡으며 화를 식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와 오빠가 어떻게 하는 사이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친오빠가 교도소에서 일을 해요. 워낙 일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많은 수감자들을 봐서 출소한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한 번에 알아봤대요. 왜냐하면 수감되어 있을 때 워낙 사고를 많이 치는 수감자여서 항상 교도관들이 예의주시했던 사람이라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제 남자친구가 교도소를 갔다 왔다뇨?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야, 쟤 애아빠야. 남자친구가 범죄자란 사실도 놀라운데 아이까지 있다뇨?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오빠 말로는 항상 면회로 오던 여자가 있는데 베트남 여자에다가 항상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매일 울고 불면서 얼른 나와서 결혼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한국말이 많이 서툴었는데 그래도 가정이 있다는 것을 보고 오빠가 마음이 조금 쓰였대요. 그런데 지금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화가 미친 듯이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그제서야 저는 모든 퍼즐이 다 맞추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유학을 간 2년 동안 동남아 여자를 만났고 같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아이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고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치며 돈을 벌다가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베트남 여자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았고 출소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수감되어 있던 1년 동안 전화와 문자 대신에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번에 스팸 문자라고 했던 것은 자신의 아내한테서 온 문자였던 거죠. 저는 그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눈물만 났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당하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남자친구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히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몇 분 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아내한테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화를 못 참고 남자친구를 때렸고 부모님도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대충 몇 시간 후 방에서 나오니 다들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자친구는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다들 저를 위로해 주었고 결혼을 안 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오빠 아니었으면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찔하고 소름 돋습니다. 어떻게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범죄자에다가 아이까지 있는 사람일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오고 유학을 갔을 때 편지가 올 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감쪽같이 몇 년을 속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전혀 못 믿겠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제 탓 같아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망을 끼쳐드린 가족에게 제일 미안했고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도 못하고 민폐도 많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저만 망가지는 기분이라 정신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제 속에 있던 저만의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얻으니까 나아지긴 했습니다. 점점 일상생활도 가능해졌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도 상대할 수 있어졌어요. 회사 직원들은 원래 알던 사람들만 대화가 가능해졌고 처음 만난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시간이 약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고 그 남자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으니까 점점 나아졌습니다.
직원들도 제 상황을 대충 눈치채고 저를 많이 도와주어서 더 힘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모두 다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는 것 자체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집안에는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빠도 저한테 저는 남자 보는 눈이 없다며 평생 가족들과 살자고 했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오빠가 교도관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들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